산불의 양상이 이전과는 달라지자 예방과 진화 대책도 그에 맞춰서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충북 박달산 인근에서 포착된 뿌연 연기. 지금 저게 연기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제 산불 감시 카메라에 연결된 인공지능이 곧바로 연기를 감지합니다. 대응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잡았죠? 와. 네, 이런 식으로 바로 잡았어요. 이렇게 연기를 바로 잡고. 동시에 상황 관제 요원에게 자동으로 알람이 전달됩니다. 연기가 발생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지금 저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이게 알람 소리인가요? 네, 지금 알람 소리고요. 영동 박달산 연기 발생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클릭하면은 현장 위치하고 현장 사진을 저희한테 전송을. 과거의 산불 감시는 주로 사람의 눈에 의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난해 인공지능 연기 감지 시스템의 도입으로 산불 탐지에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산불 연기는 아닌가요? 예, 이거는 이제 공장 굴뚝 연기로 이제.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반복되면은 요거는 산불이 아니다라고 얘한테 저희가 뭐 필터 등록을 하든지 데이터에서 딥러닝을 시키면 제가 다음엔 이걸 잡지 않죠. 만일 실시간으로 감지된 연기가 실제 산불로 확인되면 즉시 진화대를 투입하게 되는데요. 예, 여기 도 산불 상황실인데요. 제천시 송악면 무도리산 18-5번지 현장 확인 부탁드리고 산불 전문 진화대 파견하셔서 즉시 진화 조치 부탁드립니다. 인공지능의 탐지와 상황실의 신속한 대처, 그리고 산불 진화대의 기민한 대응으로 대형 산불로 번지는 걸 막을 수 있었습니다. 무도리 같은 경우가 14시 52분에 신고 접수가 됐고, 예. 그 산불 진화가 된 거는 이후 언제인가요? 산불 진화는 저희 시스템 처리상의 시간은 16시 40분 주불이 진화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1시간이 채 안 걸렸네요. 예, 그렇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산불 징후를 실시간 감지하는 정보통신 기술 체계는 올해 더욱 확대됩니다. 아울러 산불 진화 능력을 높이기 위한 장비도 확충하고 있습니다. 산불이 났을 때 초기 진화에 기여하는 가장 유용한 도구는 초대형 헬기입니다. 우리나라 산림 면적이 한 63% 정도 이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사가 급경사지고, 그러니까 이제 지상 인력이 현장에 좀 많이 접근이 어려다 보니까 산림청 헬기를 신속히 투입해서 이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산불 진화에는 크게 두 기관의 헬기가 동원되고 있는데요. 이 중 70% 이상이 소형급인 지자체 헬기에 비해서 산림청은 3,000리터 이상의 물을 실을 수 있는 중대형 헬기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력 헬기인 S-64는 담수량이 8,000리터에 달해 대형 산불이나 담수지가 부족한 섬 도서 지역 산불 진화에 효과적인 기종으로 평가됩니다. 산림청은 올해 S-64급 이상의 대형 헬기를 추가로 확충해 공중 진화 역량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담수량 10,000리터, 그러니까 10톤에 해당되는 대형 헬기를 확충하도록 하고, 이동식 저수조 한 대를 운영을 하면 그 산불 진화 현장에 헬기 2대 내지 3대를 띄우는 거와 같은 그런 담수 시간을 줄이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늘려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의 진화 역량도 한층 높아집니다. 도로를 달리는 거대한 차량, 험준한 산악 지형까지 거침없이 주파한다는 고성능 산불 진화차입니다. 바퀴 크기도 아까 보니까 예사롭지가 않던데 일반 진화 차량보다 훨씬 큰 거죠? 맞습니다. 일반 진화 차량 바퀴보다 약 4배 정도 큽니다.
왜 고성능이란 이름이 붙었나 봤더니 일단 물탱크 용량부터 기존 진화차에 비해 월등히 큽니다. 실제 진화하실 때도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으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산불은 일반 화재보다 넓은 규모로 펴지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과 많은 양의 물 공급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분당 250리터에 달하는 물을 뿜어낼 수 있는데 이 역시 기존 산불 진화 차량의 4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산불은 물을 이용하여 직접 진화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데요. 고성능 산불 진화 차량의 경우 담수 용량이 일반 차량의 5배가 되고 고압 펌프를 활용하여 더 멀리 더 많은 양의 물을 방수할 수 있어서 대형 산불 등 하세가 큰 산불 대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더욱이 차량이 멈춘 뒤에 물을 뿜어내는 일반 소방 차량과 달리 주행 중에도 방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화재가 난 산 중턱까지 가는 길에 불을 만날 경우 한층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겁니다. 차체 상부, 하부, 그리고 좌우로 양사방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불이 난 지역을 통과할 때 차량이나 이제 인력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기후 위기에 대응해 공중과 지상에서의 입체적인 진화 능력을 높이는 동시에 장비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시범 도입 중인 산불 진화를 위한 착용형 로봇이 대표적입니다. 근력 보조 장치라고 보면 될까요? 네. 어떤 일을 하거나 할 때 허리의 근력을 보조해주는 장치이고요. 반복된 동작을 하거나 예를 들면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하거나 아니면 구부정한 자세에서 오랫동안 같은 일을 오랫동안 할 때 그럴 때 드는 힘을 보조해주는 그런 웨어러블 로봇입니다. 정말로 그런지 직접 체험해 봤습니다. 먼저 아무것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20kg 정도 되는 물병을 들어봤습니다. 힘드네. 이번에는 착용형 로봇을 입은 후 같은 동작을 반복해 보았습니다. 앞서 테스트를 한 직후임에도 동작에 훨씬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근력에 많은 도움이 좀 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이게 자세에 따라서 네네. 지원해주는 힘이 약간 차이가 생기거든요. 네. 뭐 비탈지거나 이런 데서 내 몸이 더 낮아질 때 네. 그때 더 큰 힘이 이제 어시스트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좀 더 아래까지 이렇게 내려가 보시면 큰 힘으로 조금 더 큰 힘으로 도움이 됩니다. 확실히 그러네요. 경사진 면에서 이제 산불 진화를 하시니까 실험 결과에 의하면 착용형 로봇을 입는 경우에 허리와 대퇴부 근육은 최대 39%가 강화되고 근 피로도는 43%나 낮아졌습니다. 비교적 강수량이 많았던 지난해 산불 발생 건수가 예년의 절반 수준에 그쳤던 건 기후적인 원인도 있었지만 이렇게 산불 발생에 대비해 다방면으로 대응한 결과로 풀이됩니다.